요즘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제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가게 장사가 안 되니까요. 이제는 새벽에 혹은 밤에 택배 알바까지 뛰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는 투잡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투잡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그렇다고 많이 버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물론 잘 되는 자영업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말에 잠깐 반짝은 한다고 하지만요. 주중에는요.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했어요. 코로나19가 한창 시작하면서 매출이 70%, 80%, 90%까지 빠졌던 매출이 뭐 당장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10%, 15% 이렇게 아주 슬금슬금 찔끔찔끔 오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있는 가장들은 새벽에 나가서 택배 알바도 하고요. 대리기사도 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집에 가서 알바를 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간에 말입니다. 잘 되는 집에는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쿠팡 플렉스 물류센터를 가보면요. 그 센터 앞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줄지어 나래비를 서 있습니다. 1일 물품 배송 알바를 하겠다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줄을 서 있거든요. 편의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옷가게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태권 도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자영업자들이 거기에는 모두 모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당장 편의점만 하더라도요. 코로나19 때문에 나름 편의점은 선방을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요. 이 편의점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조금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이나 또 경험 없이 급하게 편의점을 차린 사람들 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험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가게는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 어떻게 하든 다른 데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게세도 내고요. 또 생활비도 벌고요. 그만큼 편의점 쪽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식당이요? 와, 여기는 심각합니다. 식당은 작은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했던 단체 식당들 있죠. 여기는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1,700만 명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하면 단체로 오니까 외국인들 전용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단체 식당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식당들은 지금 문을 닫았든지 휴업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업까지 할 정도예요. 이들 식당의 사장님들 당연히 뭔가 알바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대리운전도 하고요. 또 이렇게 택배 알바도 하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도 10만 명 중에 9만 명이 지금 휴업을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또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사 똑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태권도장도 있고요. 예, 필라테스 하는 그런 건강센터도 있고요. 또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운영비도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투잡을 뛸 수밖에요. 대한민국의 가장들, 아버지들은 힘이 세잖아요. 엄마들도 힘이 세고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게 대한민국 엄마,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금방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단기 알바 이 취업자 수 보면요, 심각합니다. 도소매업이 16만 8천 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음식 숙박업에서도 10만 9천 명이 줄었어요. 좀 늘어난 것은요, 운수 창고업에서 7만 1천 명이 늘어난 게 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9만 5천 명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자영업자들이 슬픈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나 대리기사로 나서는 겁니다. 택배는 특히 전문성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번거로운 채용 절차도 없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면 할 수 있고 등록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이는 시원치 않습니다. 벌이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옛날에는 한 건당 2,000원 정도 했거든요. 2,000원. 2,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뭐 10건 하면 2만 원이잖아요. 20건 하면 4만 원이고. 밤새 뭐 20건 30건 해서 이게 한 달 내내 하면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나마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건당 수수료, 인건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말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수요가.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이 줄면,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가면, 늘긴 느는데 더 못 따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8,500원까지 8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50원까지 떨어지니까 밤새 일해도 2만 원, 뭐 3만 원 벌기도 빡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2만 원 할 때는 그나마 다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지금 앞으로 이쪽 분야, 자영업자 분야는 아직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감염병이라는 속성 자체가 금방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재발생될지도 모르고요. 또 감염, 이게 정상 없이 무증상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꺼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마스크 안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한번 쳐다보게 되죠.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를 마스크를 안 쓰고 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때마다 뭐 말을 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왜 안 썼냐 하는 식의 어떤 눈치를 받곤 합니다. 마스크를 써도 이야기하는 자체가 한 번씩 쳐다볼 정도거든요. 그만큼 감염병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면 경제, 당장 가서 먹어야 되는 식당이나 학원이나 뭐 피트니스 센터나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가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4인 기준 가족으로 해서 100만 원 준다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종부세니 재산세니 자영업자에게 1개월, 2개월 유예해 준다고 해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당장 제가 제시한 거는 4대 보험 이거 최소한 6개월간 받지 마라. 유예하지 말고. 자영업자가 이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가장 어려워질 텐데 적어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한 6개월 정도라도 받지 마라. 예.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부가가치세 이것도 한 6개월 받지 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시간까지. 자영업자들은요.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달이 되면 벌벌벌벌 떱니다. 저도 국밥집을 할 때 보면 아이고 이거 4월이 되면요. 또 적자나겠구나. 이 생각이 더 빨라지고요. 7월이 되면 또 적자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는 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제가 임대료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이자로 한 6개월 정도 빌려주면 안 될까요? 그나마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좀 트여질 거예요. 착한 임대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뭐 5만 명이 참여했니 6만 명이 참여했니 하지만요. 자영업자는 700만이에요. 700만. 적어도 540만이고요. 뭐 어떤 데는 800만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앞으로도 어떤 대책이 없는 한 자영업자들은요. 계속해서 슬픈 투잡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버텨야 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 체력이 얼마나 갈지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국밥집을 3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해봤거든요. 체력 완전히 고갈됩니다. 완전히 고갈됩니다. 저도 강철 체력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머릿속이요. 하얘져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때마다 야 이래서 어떡하나. 그래도 해야지. 이 두 가지가 생각입니다. 이래서 어떡하나는 매출이 점점 안 늘고 있고 당시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많이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그러면서요. 자영업자들 진짜 폭망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직접 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제가 오미래 소위 국밥이라는 국밥집을 접었지만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까지 덮쳤잖아요. 그러니 엎친 데 덮친 격이고요. 설상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버티고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버티지만 얼마나 버틸란지. 저도 체력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체력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름대로 건강식품들 엄청 먹거든요. 면역력에 좋다는 것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를 마구 먹습니다. 밥도 많이 먹고요. 잠도 많이 자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예. 그래야지만이 살아난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슬픈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요. 밤에는 택배 알바를 하면서 말이에요.